우리가 무심코 잡곡밥과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 때문에 뇌세포가 파괴되고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 때문에 암과 치매의 진짜 범인인 만성염증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잡곡밥 음식 5가지와 암과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잡곡밥 음식 5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잡곡밥이 아무리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풍부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 탄수화물 음식입니다. 물론 백미보다 혈당이 더디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잡곡밥과 고탄수화물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탄수화물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밀가루 음식들입니다. 잡곡밥과 함께 먹는 요리와 반찬에는 밀가루 음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레, 찌개에 넣어 먹는 사리, 만두, 전, 튀김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잡곡밥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와 반찬들을 함께 먹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잡곡밥을 먹는다고 해서 안심하시고 고탄수화물 음식을 많이 자주 함께 섭취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만성염증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잡곡밥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반찬과 음식을 마음껏 즐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잡곡밥과 어떤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멸치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만성염증의 원인은 고혈당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살을 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 지방산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너무 어렵죠. 자연식품으로 자주 먹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멸치는 오메가3 지방산을 우리가 너무나 쉽고 자주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국으로, 찌개로, 반찬으로, 요리로 너무 다양하게 즐겨 먹을 수 있죠. 식약처 통계 기준 삶아서 말린 멸치 100g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1.18g이 들어있고 오메가6 지방산은 0.03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 지방산 균형에 너무 좋다는 것이죠. 염증을 줄이는데 너무 좋은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멸치는 단백질과 무기질이 너무나 풍부한 음식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폭탄 덩어리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아연, 요오드 너무 풍부합니다. 이런 음식을 많이 먹어야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과 해산물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이니 자주 많이 섭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이 들어간 국과 찌개입니다. 잡곡밥과 함께 먹는 음식이라면 국과 찌개가 빠질 수 없죠. 문제가 되는 것은 국과 찌개에 들어가는 설탕입니다. 설탕과 잡곡밥은 만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누가 국과 찌개에 설탕을 넣어 먹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실제로 넣어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넣어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 쌈장 자체에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과 찌개에 넣는 맛술, 요리액도 설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로 만드는 국과 찌개는 당연히 설탕을 넣은 음식입니다.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이 설탕입니다. 잡곡밥과 함께 먹는 설탕은 우리 몸에 중성지방으로 쌓여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이 충분한 상태에서 섭취한 과당은 지방간을 만들고 비만을 만들고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넘쳐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것이죠. 우리 몸에 지방세포가 더욱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염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악화됩니다.
잡곡밥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함께 먹는 음식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는 잡곡밥과 설탕이 만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잡곡밥과 어떤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미역국입니다. 우리가 잡곡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국이 있다면 바로 미역국입니다. 통곡물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라는 뜻이죠. 그래서 장 건강에는 좋지만 실제로 혈당을 낮추는 데에는 크게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화가 느리니 혈당이 더디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실제 혈당을 더디게 올리는 것은 저항성 전분과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모든 식이섬유가 혈당을 더디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역은 불용성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수용성 식이섬유가 너무나 풍부한 음식입니다. 실제로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역은 포만감이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잡곡밥의 양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와 중성지방을 배출해주는 너무나 특출한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 독소와 중성지방이 줄어드니 만성염증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미역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역은 국으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미역국이 잡곡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이제는 미역국으로 혈당도 잡고 암과 치매도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이 들어간 반찬입니다. 잡곡밥만 드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맛있는 반찬들과 함께 드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 식단에 설탕이 들어간 반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김치, 깍두기, 나물, 무침, 볶음, 양념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설탕이나 물엿을 안 넣는 경우가 이제 드물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 식단이 달아졌습니다. 단맛이 없는 반찬은 손이 안 가죠. 이렇게 달아진 반찬들과 잡곡밥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안 높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잡곡밥을 먹어도 혈당이 너무 높다는 당뇨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당과 포도당을 너무 많이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염증을 줄이려면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자체를 안 먹고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잡곡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탄수화물 음식입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잡곡밥이 안 좋듯이 평소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탄수화물은 안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강조드립니다. 잡곡밥과 설탕은 만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여야 만성염증을 줄이고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잡곡밥과 어떤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무와 양배추입니다. 잡곡밥을 평소에 잘 드시더라도 가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잡곡밥은 안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잡곡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이 나빠지기 때문이죠.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와 양배추입니다. 무는 소화를 돕는 천연 소화제이고 양배추는 위를 보호해주는 천연 보약이기 때문입니다. 잡곡밥을 먹기 위해 무와 양배추를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지만 잡곡밥을 즐겨 드시고 있다면 무와 양배추는 너무 좋은 궁합의 채소입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특정 질환이 있으셔서 피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건강하신 분이시라면 채소로 섭취하는 식이섬유는 조금 과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우리에게 가장 큰 독이 됩니다. 잡곡밥을 매일 먹게 되면 과도한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어 유의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음식이 과하면 좋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 논리는 우리가 잡곡밥과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는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잡곡밥과 채소를 함께 먹으면 안 좋은가요? 우리 건강이 나빠지나요?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우리 건강이 왜 나빠졌나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서 나빠졌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밥이라도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무와 양배추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소를 많이 곁들여 드셔서 암과 치매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소는 불용성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수용성 식이섬유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과식과 폭식입니다. 잡곡밥도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고봉밥처럼 과도하게 섭취하시면 안 좋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착할 정도로 강조드리는 인슐린 저항성은 고혈당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 10번, 100번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나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서서히 나빠집니다. 우리 몸에 방어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때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당뇨고, 그게 암이고, 그게 치매입니다. 그래서 과식과 폭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이 찔 정도로 먹는 것이 과식입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움직이기 힘든 것이 폭식입니다. 꼭 과식과 폭식을 줄이셔서 암과 치매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잡곡밥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현미, 잡곡이더라도 고혈압, 당뇨, 지방간 같은 대사증후군 관련 질병을 가지고 계시다면 밥은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신 분이시더라도 밥을 적게 드시는 것이 우리 건강과 수명 연장에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면 만성염증이 줄어듭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노화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소식이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는 잡곡밥도 소식하셔서 암과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늘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간식입니다. 잡곡밥을 먹었다고 해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 간식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보상심리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보상심리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니 간식도 먹고 달달한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건강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상심리 때문에 건강이 오히려 나빠지는 것이죠. 건강에 좋은 다른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함께 먹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좋은 음식이 나쁜 음식을 중화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낮아졌던 혈당이 다시 높아지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간식은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만성염증을 줄이고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간식 대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다섯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먹지 않는 음식입니다. 먹지 않아도 우리 몸이 회복됩니다.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뇌에 영양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니 포도당 공급이 원활해지고 케톤체가 생성되니 뇌의 에너지가 더욱 풍부해지는 것이죠. 간헐적 단식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우리 몸의 만성염증도 줄어듭니다. 만성염증이 줄어들면 암세포 성장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간식보다 훨씬 좋은 음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매일 하셔도 좋고 격일로 하셔도 좋고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하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만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살아나는 것을, 염증이 줄어드는 것을 확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간식 대신 간헐적 단식으로 암과 치매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간헐적 단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위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할 잡곡밥 음식은 고탄수화물 음식, 설탕이 들어간 국과 찌개, 설탕이 들어간 반찬, 과식과 폭식, 그리고 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할 최고의 음식은 멸치, 미역국, 무와 양배추, 소식,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었습니다. 암과 치매의 진짜 범인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우리의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에 따라 나쁜 점수가 누적될 수도 있고 좋은 건강 점수가 누적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암과 치매 점수가 아니라 건강 점수를 늘려나가시는 습관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싸워 이겨내시면 건강한 습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꼭 오늘을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